추락하는 인텔, 비상하는 TSMC, 그리고 떡고물을 기대하는 삼성.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를 거치면서 반도체 업계에 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반도체 IDM 기업인 인텔이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미세 공정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나노 공정 도입은 약 6개월, 7나노 제품 양산 시점은 약 12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라고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약 30%나 매출 신장을 이룬 인텔이지만 인텔의 미세 공정 기술 개발 지원 소식에 따라서 인텔 주가는 폭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적이 좋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경쟁사인 AMD의 주가는 수직 상승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소식은 인텔이 더 이상 자사의 칩을 자사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고 파운드리의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인텔발 폭탄 선언에 인텔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기업들의 주가는 날개가 돋아난 듯 날아올랐죠. 지난 23일에 있었던 인텔 컨퍼런스 콜 이후에 29일까지의 누적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TSMC는 약 1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2위 업체인 삼성의 주가 또한 8.3%가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인 UMC가 있거든요. 이 UMC도 8.6%나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통 주가라고 하는 거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미리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우리는 경기 선행 지표라고 말을 하죠. 대표적 IDM 기업인 인텔이 폭락을 경험하고 파운드리 기업인 TSMC, UMC, 그리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날아오르고 있는 이 상황은 IDM의 시대가 가고 팹리스 파운드리 분업 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표적 IDM 기업인 인텔이 자사칩을 자사팹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을 꺾고 파운드리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이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인텔은 이미 6나노 공정 GPU를 TSMC에게 위탁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텔은 CPU에 대한 파운드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GPU 같은 경우에는 이미 TSMC에서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즉, 이번 인텔의 6나노 GPU의 TSMC 위탁 생산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텔이 지금까지 GPU 생산을 TSMC에게 맡겼던 지난날과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 지난 2016년 이후 무어의 법칙을 포기하면서 미세공정 개발이 14나노에서 멈춰선 상태이고요. 그리고 10나노에 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10나노 공정의 수율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14나노 공정 라인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규 상품의 출시 지연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9년에 인텔 CPU 대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4나노 공정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CPU 제품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AMD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락한 인텔로서는 더 이상 자사 제품의 자사 팹 생산이라고 하는 전통을 고집할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고집을 꺾고 CPU 생산도 파운드리에 맡겨서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언을 반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자사칩 자사생산이라고 하는 장인의 신념에 가까운 고집을 꺾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텔이 고집을 꺾고 자사 설계,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 반도체 업계의 트렌드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더 많은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의 반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파운드리 기업의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와 2위 기업인 삼성 중 인텔의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기업은 누가 될까요? 일단 승기는 TSMC가 잡은 형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6나노 공정 GPU 생산을 TSMC에 인텔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일단 체면을 구긴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가면서 삼성은 일단은 체면을 구긴 형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G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주력 사업도 아닐 뿐더러 CPU 수급 불안이 계속 진행될 경우 인텔도 버티지 못하고 파운드리 생산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과연 기존 고객들의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해서 지금도 상당한 로드가 걸리고 있는 TSMC가 과연 어마어마한 인텔의 물량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인텔의 모든 물량을 TSMC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7나노 이하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 뿐이에요. 인텔의 차세대 CPU가 인텔 자사 공장의 7나노 공정 전환 지연으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인텔이 택할 선택지는 현재로서는 TSMC와 삼성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삼성도 인텔로부터 떨어지는 낙수를 받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관건은 누가 더 많은 낙수를 받아 마시느냐 이겠죠. 그런데 저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TSMC의 대다수의 물량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의 일부 짜발이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경우 외주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해요. TSMC와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GPU 분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인텔이 요구하는 그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인텔과의 거래가 전무했던 기업이에요. 즉 인텔의 입장에서 보자면 삼성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생산 능력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부족하죠. 품질 수준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인텔 측면에서는 처음 거래하는 삼성에게 꽤 까다로운 공정 품질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품질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들을 삼성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거래하는 기업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몰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저의 의견입니다. 아마도 삼성과의 거래를 시작한다면 TSMC와 같이 GPU라든지 아니면 CPU 물량 중에 소량의 거래를 통해서 삼성의 역량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서히 발주능량을 늘려나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당장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인텔이 자사칩 자사 생산의 기조를 완벽하게 버리고 팹리스 기업화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삼성에게도 물량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검증되고 어느 정도의 수율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게 될 겁니다. 서서히 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삼성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7나노 EUV를 TSMC보다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미세공정 집적도는 TSMC의 집적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나노에서도 뒤지고요. 5나노에서도 뒤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삼성의 경우는 인텔의 10나노 공정의 집적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 7나노 이하 공정의 집적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TSMC에 끌려다니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기대해야 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지금 삼성에서 현재 5나노 공정의 수율이나 집적도에 하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보다 떨어지는 집적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삼성의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